할 거예요. 마감된 학생부는 왜 봐야 할까요? 뭐 이렇게 마감된 학생부는 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때 마감된 학생부라는 거는 2학년들 기준으로는 1학년 학생부, 뭐 1학년들 기준으로는 3학년들 기준으로는 1, 2학년 학생부 이런 거를 학생부를 왜 봐야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자, 오늘 좀 어렵죠? 야, 어려운데 할만하다 1. 조금 어렵다 2. 안 어렵다 3. 1, 2, 3 한번 남겨두시죠. 예, 예. 할만하다가 맞네요. 예, 예, 예. 예, 그래도 좀 2가 뭐였죠? 3이 할만하다. 쉽다, 괜찮다. 2는 좀 어렵다. 짱민님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만 어렵죠. 왜냐면 A, B가 다 합격을 했으니까, 그쵸? 예, 다 합격을 했으니까 뭐 그 부분에서 그런 거는 예, 복습이 필요하죠. 복습 꼭 한번 해보세요. 예, 자 보세요. 마감된 학생부를 왜 봐야 될 거냐? 자 이제 다시 또 집중합시다. 이렇게 머리를 좀 가볍게 한 다음에 다시 집중을 해야 되니까. 벌써 9시 50분이에요. 자, 마감된 학생부를 왜 봐야 할까? 학생부 위주 전형,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미래교육을 위한 대입 발전 방향 컨퍼런스라는 거를 2023년 1월 10날 했었습니다. 개최를 했었고, 그 자료집이 공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입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거냐,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겠냐, 뭐 이런 거를 교육청 관계자들,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입학 사정관 분들, 그리고 입학 본부장 뭐 이렇게 다 모이셔가지고, 특히 이제 권원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 컨퍼런스에 제공했던, 컨퍼런스에 강연했던 자료집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대 홈페이지에 있을걸요? 예, 서울대 홈페이지에 제가 어디서 봤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서울대 홈페이지에, 서울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입학본부, 서울대는 입학본부라 그러죠? 그 입학본부의 홈페이지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마 김 과장님이 한번, 밴드에도 한번 공유해 주셨던 것 같은데, 예, 그 자료집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근거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평가 기준을 마련한 것을 가지고 성취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면,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가 몇 개가 나오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가 몇 개가 나와요? 진로 선택 과목은 우리 전에 한번 우리 했던 그거 했었던 게 있는데, 한 달 전쯤에 할 때, 우리 입시 입금할 때,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 3개가 나온다. 근데 일반 선택 과목과 보통 과목도, 공통 과목도, 일반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도 성취도가 나온다 그랬죠. 예,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성취도가 몇 개 나온다고 그랬죠? 예. 그렇죠.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5개가 나옵니다, 성취도가. A, B, C, D 5개 나와요. 등급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취도가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저 말이 갖고 있는 핵심은, 등급 말고 성취도 평가를 해서 A, B, C, D, E를 매길 때, 또는 A, B, C를 매길 때, 그 성취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명확하게 성취 기준을 한 거를 갖고 아이들의 성취도를 나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그 컨퍼런스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얘기한 거는 딱 요 부분인데,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하나를 지금 여기다가 제가 지금 발췌한 거거든요. 이걸 설명하면서 제가 말을 듣지는 않았지만, 이게 문건만 봤을 때, 그 문건 중에 이런 문건이 있어요. 단위별 성취 수준이라고 해가지고, 성취 수준이 A라면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바탕으로, 이거 잘 안 보실려나?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바탕으로 수요 공급의 원리를 노동시장과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으며 뭐 쭉쭉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D는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이해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이란 말도 없고 노동시장과 금융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으며 시장 균형과 불균형과 시장 실패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끝나버리는 게 D. E는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원리, 시장 균형과 불균형, 시장 실패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이게 반드시 그렇게 해라 라는 것은 아니지만 성취 수준에 따라서 세특이 다를 수 있다. 즉 세특을 통해 이 친구의 성취 수준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혹은 역으로 지금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취 수준이 A라면 적어도 세특에 이런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B인 친구에 비해서 이렇게 구별될 수 있는 지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세특을 쓰는 입장이 아닌 우리의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활동을 할 때, 수행평가를 할 때,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할 때, 선생님께 질문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기준이 있다면 이 기준에 입각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거를 인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성취 수준에 따르는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하고, 서술을 할 때도 A의 성취 수준, A의 서술과 B의 서술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한 것인데,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구분점을까지 하게 되면 성취 수준이 높겠구나. 또는 이런 구분점까지 우리 아이가 노력을 해서 선생님이 그걸 인상적으로 느껴서 세특에 남길 수 있도록 활동에 초점을 잡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점에서 이 자료가 되게 의미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뒤에 설명하는 거를 아무것도 받아들이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성취도를, 그러니까 세특을 저렇게 써야지, 아니에요. 세특을 저렇게 써야지 이거 아니고, 또는 저게 A는 반드시 저렇고 B는 반드시 저렇고, 그게 아니라 A, B, C, D, E가 성취에 따르는 세특이 달라야 하고, 그것에 다른 포인트가 있다면, 다른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지점이 있다면 그 다른 지점이 A와 B를 나누는 지점일 거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다면 아주 뛰어난 학교 생활을 하는 거고, 그것이 대학에도 굉장히 좋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거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자, 여기서 그래서 제가 주목한 게 여기거든요. 이게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쓴 게 아니라 저기 있는 것처럼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평가기준 개발 연구라는 것이 진행이 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2018이라고 적혀 있다는 얘기는 저게 문건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서울대 입학사정관들의 협의체에서 저거를 막 생성을 해낸 게 아니라 저 표시에 따르면 저런 문건이 있다는 것이고, 저 문건에서 발췌해 왔다는 뜻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 부분에 원문이 어딘가에 있을 거다.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찾았어요. 이게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A, B, A, D, E만 있잖아요. 근데 A, B, C, D가 다 있죠. 심지어 이게
여기 사회과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교과별로 다 있어요. 교과별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는 평가기준의 개발 연구라는 이 측면이 다 있습니다. 빨리 읽어보세요. A와 B는 뭐가 다른지. 이 얼핏 보면 비슷할걸요. 예. B와 C는 뭐가 다른지. C와 D는 뭐가 다른지. D와 E는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런 평가 기준, 그러니까 이거에서 뭔가 얻을 게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결론 지으시려고 하지 말고 이걸 갖고 무슨 결론에 할 거고 그 결론을 주목하시면 돼요. 자, 제가 빨간 네모를 잘 보세요. 빨간 네모를 보시면 사례에 적용하는 게 A, B에는 있는데 C, D, E에는 사례에 적용하는 게 없어요. 그냥 설명만 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A는 사례를 통해서 그걸 다시 사례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 B와 C는 그냥 요인을 제시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게 세특이 저렇게 쓰여져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할 때 어떤 걸 배웠어요. 그 배운 거를 사례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다시 또 어떤 다른 사례에 적용하거나 분석하거나 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배웠다로 끝나거나 아니면 알 수 있다로 끝나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대신 이제 학부모님들 대신 제가 읽어본 결과 이거 안지는 좀 됐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양이 엄청 많아요. 양이 엄청 많아가지고 뭐 하나만 지금 사회과가 나왔으니까 사회과 잠깐 열어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사회과 열어서 보여드리면 왜 안 열리냐? 여기 이렇게 있는 건데요. 여기 보이세요? 요 글자 안 보이시겠구나. 요거 470쪽짜리예요. 여기 454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454라고 적혀 있죠. 454, 455, 470쪽짜리예요, 총. 그래서 이게 되게 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읽어보다가 이것저것 읽어보다가 오늘 예시를 이제 요건 이제 서울대가 예시로 제시한 거니까 이걸 똑같이 그럼 제가 정리한 거는 제가 무조건 옳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다 읽어보고 이제 뭐 저기 국어 영어도 있고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폴더를 보여드려야 되나? 폴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쵸? 1월 11일 날 제가 다 다운을 받았거든요. 1월 11일 날 다 다운을 받았는데 저렇게 파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많이 있는데 저거를 갖고 제가 이제 결론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결론으로 드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습이라는 걸 할 때 자, 원리나 개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원리나 개념이라는 게 있으면 이걸 이해하고 설명하고 적용하는 이 3단계가 있다고 치면 이해를 해야 설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야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면 이게 하인 거예요. 하. 물론 이렇게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 이게 중인 거예요. 이걸 설명할 수 있으면 중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무엇인가에 적용할 수 있으면
최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개념을 하나라도 수업 시간에 무언가를 하나를 배웠다, 원리를 하나라도 배웠다, 또는 어떤 개념을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럼 수행을 하는 초점이 1차적으로 이해에 도달하는 거, 그리고 이해에 도달해서 그걸 설명하는 거에 도달하는 거. 설명하는 거에 도달한 다음에 그걸 현실에 적용시키거나 어떤 특정한 사례에 집어넣어서 볼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거. 그렇게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핵심적인 요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저 과정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저렇게 도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운 얘기인 거 알아요. 어려운 얘기인 거 알고 학부모님들이 직접 안 하시지 않는 거니까 이게 그런데, 근데 질문하시잖아요. 도대체 어떤 세특이 좋은 세특이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이해하는 거, 알게 되는 거, 그게 1차.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게 2차. 그리고 다른 사례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게 3차. 이 세 개의 단계를 밟아가면서 아이들이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저런 단계마다 예를 들어서 이해한다는 건 학습했다, 이해했다, 배웠다, 뭐 이런 단어들로 머물게 되면 이 친구가 성취 수준이 낮구나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설명하거나 어떤 예를 제시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서술이 된다면 이 친구는 그래도 이해한 것뿐만 아니라 그걸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갔구나. 그럼 성취수에 넣어가지고 분석하거나 그런 것들의 사례를 현실에서 찾거나 또는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에 적용하거나 뭐 이런 관점으로 가게 됐다면 그것은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 간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세특을 어떻게 쓰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특을 어떻게 쓰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의 성취 수준이 저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이 핵심인 거고, 저런 성취 수준까지 도달을 한 아이들일수록 상위권 대학의 학종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마감된 학생부와 어떠한 연관이 있느냐? 마감된 학생부의 세특의 서술 부분을 확인해서 고쳐라 이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올해 수행이나 수업을 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나는 이해하는 데까지는 됐으나 이것들이 안 됐다. 그러면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걸 누군가에게 설명한다. 쭉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이런 게 맞죠? 또는 선생님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라고 물어봄으로써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발표를 해야 되는 시기에 발표를 한다든지, 보고서를 써서 내라는 수행이 있었을 때 그냥 이건 이런 개념이다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현실에서 찾으면 이런 것이고 그 현실에 나타나는 이런 사례로 예를 들 수 있다. 이 부분으로 올해는 좀 더 집중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마감된 학생부를 보고 난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다라는 거예요.